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말도 안 돼.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야.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미국 경제를 넘을 수는 없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을 위협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미국 가전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SK와 삼성의 반도체는 미국 경제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2차 전지배터리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끊으라고 압박하고 한국 전기차에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해진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는 정말로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제이슨 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7년간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창업가다. 하버드 MBA를 졸업한 뒤 그는 AI 기반의 광고 분석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사업 초기에는 벤처 캐피털 VC 투자도 잘 받았고, 실리콘밸리 특유의 창업 환경 덕분에 빠르게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요구하면서 빨리 상장하라는 압박이 심해졌다. 두 번째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 조금만 방심하면 시장에서 밀려나는 환경이었다. 세 번째로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결국 제이슨은 큰 결정을 내렸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자. 그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한국 경제 시스템이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제이슨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빠른 실행력이었다. 미국에서는 투자 유치부터 제품 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다음날 바로 실행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기업 간 협력이 빠르고 실행력이 뛰어나다. 반면 실리콘밸리는 창업 환경이 뛰어나지만 초기 투자 유치 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단기적인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이슨은 점점 고민에 빠졌다. 과연 미국식 자본주의가 더 나은 걸까? 아니면 한국식 자본주의가 더 효율적일까? 이제 그는 두 경제 시스템을 직접 비교해보기로 한다. 제이슨 리는 실리콘밸리에서 7년간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미국 경제 시스템의 장점과 한계를 몸소 경험했다. 미국은 창업이 쉬운 환경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이 심했다. 반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나자 그는 한국 경제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게 됐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이슨은 한국이 가진 경제적 강점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회의 검토 추가 논의 예산 승인 실행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자들의 승인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다음날 바로 실행되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즉각 대응한다. 예를 들어 제이슨이 한국에서 협력한 한 IT 기업은 새로운 AI 광고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2주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빠른 실행력이 가능한 이유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긴밀하며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 속도라면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의 첫 번째 강점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지만 제조업에서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차이로는, 미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브랜딩에 강하지만 직접 생산은 해외에 맡기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부터 제조까지 직접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지만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한국과 대만에서 공급받는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지만 배터리는 한국 기업이 공급한다. 제이스는 한국 경제의 강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미국 기업들은 하드웨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반도체부터 자동차, 배터리, 조선업까지 모든 것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두말할 것 없고 세계 상위권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도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전기차 배터리 시장, 마지막으로 유일하다시피 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있다. 한국이 제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한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산업 강국이 될 수도 있겠다. 미국 경제는 혁신적이지만 불황이 오면 대규모 실업과 기업 도산이 발생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 차이로는, 미국은 시장 자율에 맞기 때문에 기업 도산 증가, 실업률 급등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기 때문에 빠른 위기 대응, 경제 충격 최소화하는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지만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정상화를 이뤘다. 제이스는 한국 경제가 단순히 성장만 빠른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 경제가 위기 때마다 흔들리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 미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하려면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첨단 기술 강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 중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방산 산업 등이 있는데, 만약 한국이 이러한 미래 산업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경제 강국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제이스는 한국 경제의 강점을 직접 경험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한국이 초격차 산업을 유지하고 스타트업을 키우고 위기에 강한 경제 구조를 유지한다면 K-자본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지만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과연 한국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지켜보자. 제이스는 한국 경제가 가진 강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빠른 실행력, 강력한 제조업, 위기에 강한 회복력. 이 모든 것이 미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경제 성장 방식이었다. 한국이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을 뛰어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됐다. K-자본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더 강력한 모델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됐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던 한국 경제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도 정체될 수 있다.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강해진 것이 문제였다. 미국의 한국 견제 사례로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견제했다. 그리고 K방산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자 미국이 자국 방산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할 수도 있다. LG, SK, 삼성 이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경쟁자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 제이슨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됐다.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 경제의 양날의 검이 되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규제 때문에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어.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재벌 시스템이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 재벌 중심 시스템이 이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재벌 중심 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국에서는 창업보다 대기업 취업이 더 안정적이라 창업 생태계가 약점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기술 혁신보다 기존 산업 보호에 집중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대기업의 기득권이 강하면 변화를 늦추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늦어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어렵다. 한국에서도 구글, 애플 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제이슨은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 싶은데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힘들어요. 정부 지원이 있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한 건 대기업이에요. 미국처럼 창업이 쉬운 환경이 필요해요. 이건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재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을 더 강조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 경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이슨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인구 감소였다.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다. 출산율 위기의 영향으로는 노동력이 감소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빠른 고령화로 인한 국가복지 예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면도 있고 내수 시장이 축소되다 보니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민 정책이 제한적이며 출산율 감소를 해결할 대책이 부족했다.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없을지도 몰라. 제이슨은 한국 경제의 강점을 직접 경험하면서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도 명확히 보게 되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재벌 중심 구조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출산율 문제는 미래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는 한국이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미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 왔다. 이번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제이슨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로 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재벌 중심 구조, 인구 감소 문제. 이 모든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과연 한국 경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글로벌 강자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방법은 무엇일까? 제이슨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실행력과 제조업 기반 위기 대응 능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넘어야 할 커다란 벽을 발견하게 됐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방법은 무엇일까? 제이슨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정부와 대기업에서의 스타트업 지원이나 상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제2의 실리콘밸리가 한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려면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 탑급에 있는 첨단 기술 산업의 현재 기술력을 좀 더 성장시켜야 한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미래 산업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경제 강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AI 반도체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도 이제는 글로벌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AI 로봇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한다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더 강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미래는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제이슨은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들이 해소가 된다면 분명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국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나라의 크기보다 이런 무형의 기술력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거야. 제이슨은 미래를 위해 지금은 힘들지만 한국의 스타트업을 차리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그래, 해보자. 제이슨이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너무 화창하고 기분 좋은 느낌의 하늘이 보였다. 제이슨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볍고 들뜬 느낌이었다. 제이슨의 앞날을 응원한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